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늦깎이 사랑이라 불리며 때로는 오해와 편견 속에 가려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포용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50대부터 80대 시니어 세대가 겪을 수 있는 인간관계, 특히 자식 간, 고부 간, 부부 간, 형제 간,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 불신은 물론 열정, 사랑, 포용, 이해, 용서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녹여내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동시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주인공은 올해 73세 김영숙 여사님입니다.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젊어서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인해 두 아들을 키우면서 홀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까지 잠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 이제는 두 아들이 모두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으로, 둘째 아들은 자영업으로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출가하고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영숙 여사님의 삶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정수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의 미세한 웅웅거림만이 맴돌았고 그것이 곧 여사님의 마음속 울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자식과 손주 자랑에 바빴지만 영숙 여사님은 그런 대화에 좀처럼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헌신뿐이었고 정작 자신을 위한 취미나 활동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적막한 집에 혼자 앉아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시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이미 저만치 멀어진 기억이 되었고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설렘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자식들도 이미 어엿한 가장들이 되었으니 어머니로서 더 이상 해줄 일도 바라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저 남은 생은 평범하고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나 하는 회한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이내 모두 자식들을 위함이었으니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념 속에는 감춰진 외로움과 인간적인 따뜻한 정에 대한 갈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물결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시니어들의 활기찬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득 나도 저렇게 활기차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작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동네 노인복지관의 컴퓨터 강좌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영숙 여사님은 키보드 자판을 더듬어가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쳐 나갔습니다. 처음 접하는 마우스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고 화면 속 글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만큼 그 서툰 손길에 자꾸만 오타가 났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주위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들이 많았지만 모두들 배움의 열정으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먼저 강좌를 듣고 계셨다는 이정수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정수 어르신은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외모와 늘 유머를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셨다고 했죠. 늘 깔끔한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매력적인 신사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료 수강생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워낙 사교성이 좋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으니까요. 수강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끙끙거릴 때마다 그는 먼저 다가가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숙 여사님에게만 살짝 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영숙 여사님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면 언제나 재빠르게 다가와 능숙하게 도와주셨고, 김 여사님, 한글 폰트는 이걸로 바꾸시면 글씨가 훨씬 예뻐 보입니다. 라며 세심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에도 김 여사님, 오늘 배운 내용 혹시 잊으실까봐 그러는데 잠깐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복습하실까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곤 하셨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즐겁고 유익하다는 생각에 이따금 정수 어르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정수 어르신과의 대화는 늘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고 늘 영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이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이나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하며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낸 영웅이십니다. 라며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재치 있는 농담으로 영숙 여사님을 활짝 웃게 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처가 정수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 깊은 행동 하나하나에 서서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피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괜히 들떠서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연애라는 단어가 7순이 넘은 자신의 삶에 다시 등장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사회가 시니어의 사랑을 보는 시선도 여전히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재혼이나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주변의 수군거림이 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느 날 단짝 친구인 숙자에게 정수 어르신과의 관계를 넌지시 언급하자 숙자는 야,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게다가 그 양반이 정말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아? 괜히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니겠지? 라며 노골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그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신과 미움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혹시 정수 어르신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만 순진하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고 영숙 여사님은 종종 정수 어르신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감기에 걸린 척 강좌에 빠지기도 하고 모임에 늦게 나가거나 일찍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영숙 여사님의 이런 망설임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여사님이 복지관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정수 어르신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영숙 여사님께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김 여사님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여사님과 함께라면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심을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정수 어르신은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 속에서 영숙 여사님은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고백에 영숙 여사님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목젖까지 올라오는 듯했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불신과 염려가 앞섰지만 동시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망설임과 기대감,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영숙 여사님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열정이라는 단어가 억눌려 있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영숙 여사님은 이정수 어르신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분의 늦깎이 사랑은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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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 여사님은 그날 정수 어르신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녹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라는 떨리는 말과 함께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로 몇 번이나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셔보아도 정수 어르신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손의 감촉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뒤척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과 정수 어르신의 모습이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불륜이나 배신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지만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사랑을 배운 것은 아닐까? 아니, 애초에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 여사님은 폭지관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수 어르신에게서 몇 통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답장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도 이대로 끝내는 것이 모두에게 편할 거야 라는 냉정한 이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로움을 느껴도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제는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 내밀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존재의 부재가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항상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먼저 생각하는 걸까? 하는 반성도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영숙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정수 어르신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폭지관 근처 공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자식들도 있고 또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주변 시선도 그렇고 저희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어르신께 혹여라도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억눌러 왔던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영숙 여사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김 여사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족과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 여사님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타인의 시선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지는 맙시다. 저희 자식들도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정한 행복을 바란다면 결국 이해해 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말이죠. 정수 어르신의 따뜻하면서도 확신의 참말은 영숙 여사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영숙 여사님이 두려워하는 모든 지점을 이해하고 함께 헤쳐나갈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진심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수업 외에도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가까운 둘레길을 산책하며 소박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정수 어르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취향과 감성까지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걷다가 영숙 여사님이 힘들어하면 잠시 쉬어가자고 먼저 제안했고 식당에서는 늘 영숙 여사님이 좋아하는 메뉴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런 사려 깊은 배려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 전반의 이슈부터 예술, 역사,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 영숙 여사님을 매번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배움을 주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단지 두근거리는 감정뿐만 아니라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의 얼굴에는 생기 없는 표정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주변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절친한 친구인 숙자였습니다. 숙자는 영숙 여사님에게 다가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야, 너 요새 정수 그 영감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사람들 눈도 있는데 나이에 걸맞게 좀 자제해야지. 숙자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난의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숙자의 노골적인 비난에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냥 같이 다니는 건데? 숙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하긴 내가 뭘 알겠니? 저런 양반들, 돈 많아 보이는 시니어한테 붙어서 뭐라도 얻어먹으려는 수작인 경우가 한두 번인 줄 알아? 그러다 나중에 통장이라도 털리면 어쩌려고 그래? 너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우리 자식들은 다 어머니 재산 노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이다. 숙자의 말은 영숙 여사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미움과 불신의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숙자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시기심마저 엿보였습니다. 자식들의 재산을 노린다는 억측까지 나오자 영숙 여사님은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져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정수 어르신과의 사랑이 과연 이러한 시선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금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 여사님의 두 아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진우는 영숙 여사님을 집으로 불러앉히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복지관 다니시면서 누구 만나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정말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롭게 사람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차분하지만 날이 선 큰아들의 목소리에 영숙 여사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남자분이 재산이라도 노리는 건 아닙니까?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피해보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모시는데 뭐가 부족하시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형제들끼리도 이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부끄럽다, 재산, 피해, 무엇이 부족하냐는 말들은 영숙 여사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자.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자식들의 모습에 영숙 여사님은 깊은 불신을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자유조차 없는 것인가? 나의 행복은 왜 이토록 무시당해야 하는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억압된 감정과 함께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의 반응은 더욱 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어머님, 이제 하다 남자까지 만나시는구나. 저희 돈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리는데 정말 망신스러워서 라고 말하는 것을 영숙 여사님이 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거나 만나도 단답형으로 대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여서 시어머니가 정신이라도 놓으신 거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영숙 여사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영숙 여사님의 외동딸인 여동생마저 언니, 나이 들어서 무슨 남자 타령이야? 제발 조용히 살아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새로운 사랑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가족 간의 갈등, 불신은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과연 이 늦깎이 사랑은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영숙 여사님의 인생 역전은 과연 가능한 일일지 그 고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식들과 친구 숙자의 싸늘한 반응은 영숙 여사님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들의 반응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아온 것일까? 이제 와서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찾겠다는데 왜 이리도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 문제, 망신, 그리고 어머니가 품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비난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는 말을 내뱉었을 때 영숙 여사님은 차마 대꾸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로한 남편을 잊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자신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의 오해와 불신에 대한 깊은 서운함과 함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거대한 미움과 저항감이 일렁였습니다. 고뇌의 밤이 계속될 때마다 정수 어르신과의 추억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은 영숙 여사님에게 잊고 지냈던 열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미소, 사려 깊은 배려,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내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 않은가? 영숙 여사님은 고통 속에서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늦깎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그간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희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식들 때문에 송두리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여사님은 정수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자식들과 친구들이 어르신과의 관계를 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어르신께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저함 대신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짐이라뇨? 오히려 제가 김 여사님께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김 여사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도 친구의 비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김 여사님 곁에서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굳건한 신뢰와 포용적인 태도는 영숙 여사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정수 어르신은 단순히 연애 상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모든 불안과 걱정을 함께 짊어질 든든한 동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식들과의 오해와 불신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먼저 큰아들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엄마가 정수 어르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 너희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엄마가 재산을 탐하는 사람을 만날 리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안겨주는 분이다. 엄마에게도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니? 영숙 여사님은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시는 건 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그럼 그분과 만나면서 어머니 재산이 새나갈 일은 없다는 것을 저희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세요. 라며 본질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돈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형제들끼리도 어머니 일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저희들끼리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들도 전부 뒷말이 무성하고 저희 가족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이 결혼 반대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체면과 주변 시선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미움과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엄마의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지만 냉정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은 어머니가 철이 없으신 겁니다. 라는 폭언까지 내뱉었고 이는 영숙 여사님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해와 포용은커녕 불신과 미움만 가득한 자식들의 모습에 영숙 여사님은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친구인 숙자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숙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영숙 여사님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영숙이 그년이 아주 나이가 들더니 철이 없어졌어. 그 양반 지난번에 본 적 있는데 어딘가 수상한 느낌이더라니까. 재산이나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 저러다 나중에 패가 망신할 일 만들 거야. 라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숙자의 발언에는 질투심과 영숙 여사님에 대한 미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급기야 며느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 영숙 여사님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숙자의 행동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의 행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변한 친구의 모습에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숙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내가 날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너는 그저 날 비난하고 뒷담화만 했구나. 우리의 우정이 고작 이런 거였니? 영숙 여사님은 숙자에게 직접 찾아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숙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한 소리지. 내가 지금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의 불신과 친구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영숙 여사님의 손을 잡고 김 여사님, 제가 김 여사님의 자식들을 직접 만나 뵙고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김 여사님을 향한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을 보여드린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숙 여사님의 아들들을 직접 만나 진심을 전달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재산적 이득도 바라는 바가 없음을 설명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정수 어르신의 이 같은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견과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영숙 여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들들은 물론 며느리들, 심지어 영숙 여사님의 친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그의 용기에 깊이 감사했지만 동시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정수 어르신의 진심이 이 철옹성 같은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그의 용기가 역으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늦깎이 사랑은 과연 이해와 용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 역전의 희망은 다시금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숙 여사님과 정수 어르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불러올 파장은 계속됩니다. 정수 어르신의 진심이 담긴 제안은 영숙 여사님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희망의 씨앗에 다시금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 70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왔던 영숙 여사님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의 확고한 의지는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족의 불신과 친구의 배신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영숙 여사님도 용기를 내어 정수 어르신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먼저 영숙 여사님의 큰아들 진우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며칠 뒤 정수 어르신이 보낸 손편지를 읽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며 어떤 재산적 욕심도 없음을 맹세합니다. 저 또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남은 여생을 함께할 따뜻한 반려자가 되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오해를 풀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 한자 한자에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는 냉정했던 진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정수 어르신과의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첫 만남은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정수 어르신을 대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 오해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제들 모두 어머님께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진우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은퇴 통장과 연금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어떤 목적으로 김 여사님께 접근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여생을 편안히 보낼 만큼의 자산이 있습니다. 김 여사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서 늘 따뜻하고 사랑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수 어르신의 당당하고 솔직한 태도, 그리고 실제로 제시된 경제적 안정성은 진우의 마음속 불신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정수 어르신의 진솔함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이어서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아지시고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이런 변화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김 여사님의 남은 생에 더욱 아름다운 열정과 활력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행복을 막아서는 불효는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에 진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로소 정수 어르신의 진심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영숙 여사님이 활력을 되찾는 모습에 진우는 이미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해의 실마리를 보이자 정수 어르신과 영숙 여사님은 둘째 아들 준호 부부에게도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격앙된 상태였지만 형의 설득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얼굴에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시어머니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정을 흔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며느리의 말에 영숙 여사님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님, 저도 어머님의 자식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혼자 사귀셨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머님의 행복을 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영숙 여사님이 자식들 앞에서 겪는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오해를 감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진심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수 어르신의 말에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평소 시어머니와 지냈던 고부간의 갈등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행복보다 세상의 시선과 체면에 더 집착했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어 정수 어르신은 가족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김 여사님께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지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김 여사님께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 여사님 자식들과 며느리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식들에게 마침내 통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두 아들은 진심으로 정수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너무나 큰 오해를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 갈등과 불신의 시간 끝에 찾아온 이해와 용서의 순간이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영숙 여사님은 친구 숙자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숙자는 예상외로 영숙 여사님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사실은 내가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파심에 그랬나봐. 너를 미움이 아니라 걱정해서 그랬다는 나의 얕은 오해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겠니? 숙자의 솔직한 고백에 영숙 여사님은 폭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숙자의 손을 잡고 고맙다. 숙자야. 이제라도 내 진심을 알아줘서 정말 고맙다. 라며 깊이 포옹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불화가 이해와 용서로 다시 맺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의 이해와 용서 속에서 영숙 여사님과 정수 어르신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분은 함께 조그만 집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행복을 걱정하거나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주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두 분의 열정 넘치는 데이트 계획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영숙 여사님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이 맴돌았고 눈빛에는 활기찬 열정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인생 역전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점철될 것 같았던 황혼기에 뜻밖의 사랑이 찾아와 삶 전체를 밝히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정수 어르신과의 늦깎이 사랑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 간의 오해와 불신을 이해와 용서로 바꾸고 친구와의 미움을 포용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어느 시기에든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에게 열정과 사랑, 이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의 자세가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장도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늦깎이 사랑의 결실은 앞으로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